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이제 4월 정시가 끝나고 5월이 시작됐습니다만은 리튬과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또 투자 전략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영관 교보증권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머니올라 출연은 처음인데요. 네, 처음입니다. 예,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 찐 전문가신데. 이제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간략히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증권 영업부에 있는 사영관 차장이라고 하고요. 좀 방송을 다른 쪽들은 출연을 많이 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KBS도 제가 그 통합뉴스룸 쪽에는 몇 번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머니올라에서는 처음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나왔고요.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테마주들만 너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거나 좀 수익을 내기에 원활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이 기업의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릴 때도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리지 않고 이걸 홀딩하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거든요.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리튬을 알아야 하고 또 리튬 관련 업체를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 주식 투자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튬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하얀 석유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백색 황금으로 불릴 정도로 정말로 이제 가격이 1년 새에 한 4-5배 정도 뛰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격이 살짝 조정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의 가격이 왜 뛰었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미국이 전기차를 가열차게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기존에 팔던 내연기관차를 강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팔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부분이 워낙에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차에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뭐다? 바로 리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리튬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전기차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밸류체인이 어떻게 되는지, 리튬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당분간은 이 리튬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3원계, NCM이라고 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NCA도 있어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저가형 저성능 배터리로 해서 로컬 자동차들에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리튬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튬은 현재 전기차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딱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정답이 나온 셈인데. 근데 보면은 우리가 배터리에서 이제 리튬 하면 통상 수산화 리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수산화 리튬까지 이제 뭐냐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산돼서 또 말하면 제조에 쓰이고 유통이 되는지. 이 어떤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밸류체인의 기업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많고요. 일단 제가 심플하고 좀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리튬이라는 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경암형이라고 해서 광산에 있는 것들을 이제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랑스러운 이제 우리의 기업이죠.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호의 염수로부터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쪽은 대부분 이걸 이제 경암형이라고 해서 이 광석 자체를 스포듐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걸 이제 황산이라는 걸로 녹여서 추출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트렌드가 뭐죠? ESG입니다. 환경을 떼어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 오염,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방식들은 더 이상 선진국에서는 통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의 대부분을 중국이라는 나라가 밸류체인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이제 앨범알 네.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칠레 SQM 있는데 칠레 쪽에서 이제 국유화 네. 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예. 근데 이미 다른 나라들은 국유화를 더 빠르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지에서 중남미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여전히 중국의 밸류체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합형, 염수형으로 해서 세계 각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으나 중국이 밸류체인을 많이 잡고 있고 중남미 국가에서 대부분 많은 리튬이 50% 이상이 수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출된 이런 이제 리튬이 이제 말하자면은 네. 가공 전개를 거쳐서 배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우리 기업들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밸류체인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굉장히 밸류체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같은 것들은 포스코홀딩스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아르헨티나 염호로부터 이 리튬을 추출을 해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광양 제철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정제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공시라던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포스코에서 기존에 재직을 하시던 분이 나와서 또 회사를 별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기업과 어반 리튬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들도 이제 정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정제는 돈을 찍어내는 면허입니다. 네. 세계 각지에 정제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거의 영업이익률이 30에서 40%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그 포스코 네. 홀딩스라든지 뭐 관련된 어떤 분들이 만든 쪽에서 이제 네. 염호에서 추출한 리튬을 갖고 와가지고 정제를 하고 있는 단계고, 네. 요 정제가 된 리튬은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네, 리튬을 정제하게 되면은 그 리튬과 전구체라는 걸 섞어서 양극재를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전구체라는 것은 니켈, 코발트, 망간 네. 이런 것들을 섞은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거에다가 리튬 추출한 것들을 혼합하면은 바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가 전체 자동차 중에서 원가를 40%를 차지하거든요. 예. 근데 그 배터리에서도 또 40에서 60% 원가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요. 예. 그 양극재에서 또 45%의 원가를 차지하는 게 리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배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네. 그 물질, 굉장히 광물이다.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리튬이고 그래서 우리가 리튬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 결론이죠. 네. 예. 네. 요즘 보면 양극재 회사들이 많이 올해 들어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죠. 그리고 네. 뭐 관심들도 많은데 네. 이 양극재 회사하고 리튬하고 관련성 네. 또는 이게 어떤 연결되어 있는 상황 이는 어떻습니까? 전체 전기차의 원가 40%를 차지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예요. 네. 근데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물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이런 식으로 많이 필요해요. 그중에서 우리가 양극재를 봐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60%를 양극재라는 중요한 물질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를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양극재에 있어서 우리가 리튬을 봐야 되는 이유. 여기에서 원가의 45%를 리튬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앞서서 이렇게 4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떤 분야를 보는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는 결국 리튬을 가공하는 네. 업체는 없지만은 네. 그 가공 정제된 리튬을 이제 네. 말하자면 사와가지고 양극재를 만들 거 아니에요. 다른 전구체하고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맞습니다. 뭐 그런 업체들은 그럼 리튬 관련주라고 네. 우리가 분류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고요. 다만 리튬을 이제 추출된 리튬을 가져와서 혼합해서 양극재를 만든다. 전구체라는 물질과 그리고 리튬을 혼합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캠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케미칼에서.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4개 정도의 기업들이 지금은 양극재에서 우리나라의 하이니켈 양극재, 니켈이 80% 이상 함유된 걸 우리가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거든요. 그쪽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지금 현재 뭐 리튬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사오기만 할 뿐, 사와야 되고 자체적으로 가공 정제하는 경우는 없다. 가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임가공 형태로 해서 받아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한 것은 이제 우리 뭐 포스코 홀딩스와 한두 개 업체 정도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국내적으로 현재로서는요. 국내의 밸류체인 상에서는 그렇게 정리해 보겠고,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IRA 세부 지침이 나왔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CRM의 핵심 원자재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광물 정책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 국내 리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이게 전압이라던가 주행거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광물에 대한 부분의 제약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FTA가 체결이 되지 않은 국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부 법안이 발표된 것을 보면은 근데 다행스럽게도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의 원년이에요.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바로 배제시켜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광물들과 부품들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을 이런 리스크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광물을 조달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정제 또는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50% 이상 창출하면 이거는 그쪽 국가에서 생산된 원산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말하면 한국에서 생산된 걸 봐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광물을 조달해 와도 그걸 정제할 수 있는 국가들,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 쪽은 황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광석에다 부어서 굉장히 환경오염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용이 안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건 굉장히 특허로 점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리튬 정제는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정제에도 욕심이 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세계 최초로 완성차 업체를 만들어서 잘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제하는 기업들 보면은 리튬의 영업이익률이 35에서 40%, 많게는 50%까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성차를 팔아서 전기차, 다른 완성차 업체들, 기존의 내연기관차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차의 영업이익률은 25%. 물론 지금은 가격 인하를 해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데 정제 쪽은 더 탐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영업이익을 더 높게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정제 산업으로 뛰어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많이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이런 전기차 제조업체가 지난번에 보면 배터리도 내재화한다는데 그보다 더 내려가 가지고 이 리튬 정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정제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특허가 점철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배터리 내재화부터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의 LNF라는 양극재 기업으로부터 양극재를 직납받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4680이라는 원통형 배터리에 가장 먼저 이런 폼을 제시를 했고 그게 결국에는 세계적인 폼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표준 맞아가고 있죠. 우리 삼성 SDI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이런 배터리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가장 최전선에 있다라고 보이는데 완성차 업체가 이런 배터리를 좀 생산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봐요. 그것도 실제로 뭐 생산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기차도 팔고 배터리도 팔고 심지어 리튬까지 네. 정제한다. 이건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네. 뭐 뛰어든다면 약간 영향은 주겠죠. 산업 전반에.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맞습니다. 걸린다. 네. 예. 근데 지금 향후에 리튬 산업 전망이 어떤지도 궁금한데 네. 뭐 말씀대로 뭐 30% 40% 이렇게 막 수익률을 높이면서 이렇게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네. 향후에는 물론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대기업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에 이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많이들 뛰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뛰어든다고 해서 이 정제를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같은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의 어떤 점유율이라던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들은 상당 기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구상에 리튬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지금 기술 내에서 퍼올려서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생산해야 되는데 향후에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지금 2050년까지는 리튬이 거의 한 40배 이상 지금보다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제 기술을 그동안에 갈고 닦아서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도 염두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폐배터리라던가 이런 쪽들은 대기업의 진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선언하는 거에 비해서 리튬의 정제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기업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의 경제적인 해자, 기술적인 해자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동안 리튬 관련주들 보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해서 했는데 네. 지금 들어가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투자 입장에서? 네. 지금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광기가 이제 좀 들어가 있다라고 방송에서는 얘기를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문의해 주셨던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아직 리튬으로부터 얻어지는 숫자들은 크지는 않아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철강이 주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데 있어서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리튬 관련된 사업을 또 염호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의 숫자가 이쪽에서 많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기존의 철강 대비해서는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조금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약간 한 타이밍, 두 타이밍 정도 좀 쉬시면서 이런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약간 중소형 기업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우리 리튬 하겠습니다라고 추가해서 나오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당장 실력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올라간 업체도 있을 많습니다.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내 뭐 대표적인 리튬 업체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이렇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포스코홀딩스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염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염호라고 해서 리튬의 함량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 리튬의 함량에 따라서 정말로 쓸데없이 버려져 있는 염호들도 지구상에 굉장히 많고요. 이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에는 984mg 1리터당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염호상에서는 굉장히 농도가 높은 염호로 분류가 돼서 고순도의 염호로 불리는 거죠. 또 포스 LX라는 리튬 정제 기술을 포스코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와서 따로 회사를 별도로 만드신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어반 리튬 회사를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대표분이 포스코에 있을 때 만들었던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아직까지 크게 구체화가 되진 않았지만 그쪽도 정제 기술에 있어서는 같이 봐야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또 이런 염호뿐만 아니라 어떤 광석, 스포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체제들도 같이 갖추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름들 리튬 관련주 해가지고 쭉 뜨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현재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뭐 정책 또 이런 환경 이런 부분이 아직 완성되어 있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는 일부 기업들도 이게 정제와 단순 가공 분쇄는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는 영업이익률이 30, 40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단순 가공으로는 그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네. 근데 리튬 관련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중소형 업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말하자면 옥석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뭐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ETF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까? ETF가 좀 형성이 돼 있나요? 맞습니다. ETF가 있긴 있는데 이 리튬에만 온전히 투자하는 ETF는 사실은 없어요. 예. 이게 미래에셋 쪽에서 인수한 이제 해외 쪽에 가장 대표적인 ETF가 LIT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이 LIT는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라고 하는데요.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앨범알 같은 기업들, 가장 전 세계에서 리튬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상당 부분의 지분을 넣어놨는데 이거 외에도 뭐 SQM이라던가 칠레 이런 정제하는 기업들, 리튬을 추출하는 기업들이죠.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느냐? 테슬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꼭 리튬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의 시가총액이 크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도 같이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리튬만 보고 투자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가 있고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는 ETF가 있는데 역시나 리튬의 100% 특화된 ETF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론 포스코홀딩스에 한다고 해도 이게 리튬 100%는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철강이라는 쪽이 아직도 큰 캐시카우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리튬에만 한다라고 했을 땐 조금 작은 기업들을 찾아 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 거기에서 두각을 보이고 매출 비중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ETF들이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온 로봇들 에이 이 정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도 로봇 산업 멀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